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진흥화협회 김창원 본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좀 엔지니어링의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의 관점에서 그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그 산업진흥화를 어떻게 이끌어가나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위주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업 평균 수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맥켄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1935년에 기업의 평균 수명은 90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점차 줄어들어서 2015년에 되면은 15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른 조사에 따라서 액센추어에서도 S&P 500 기업의 수명 변화를 예측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1990년에 약 50년의 기업 평균 수명이 2020년이 되면은 10년으로, 즉 40년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 되죠. 네, 포춘 50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1955년부터 글로벌 500대 기업을 이제 성장 순위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1955년에 글로벌 500대 기업, 그 다음에 2020년 현재 시점에서의 글로벌 500대 기업을 본다면 현재는 약 10% 정도인 51개 기업만이 생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냉정한 시장의 현실인데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을 잠깐만 지금 밑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제약사인 에봇, 그 다음에 GE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3M, 또 보잉 같은 전통적인 제조 기반 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켈로그라든지 코카콜라, 펩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식음료 업계 기업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기업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은 어떻게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생존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파괴적 혁신을 경영 전략으로 삼았던 기업들이 결국 생존 경쟁에서 버티고 기업의 번영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100년 이상의 장수 명문 기업들이 최근에도 계속 몰락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행 산업의 대표 주자 토마스 쿡의 사례가 작년에 굉장히 빅뉴스였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쿡이라고 하면은 근대적인 세계 최초의 여행사, 패키지 투어를 만든 여행사, 여행자 수표를 만든 회사로 178년 전통의 정말 명문 영국 기업입니다. 작년에 파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 소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망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미국 이외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파산 보호 신청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최대 백화점, 그다음에 럭셔리 백화점으로 유명했던 두 개의 핵심 브랜드 제이스 페니와 니만 마커스도 100년의 전통이 무색할 정도로 올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사례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한 번쯤 입었던 그런 정장, 존 F 케네디도 그렇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입고 최근에는 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입었던 미국을 대표하는 정장 의류기업 브룩스 브라더스가 최근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리테일 비즈니스를 위주로 하고 B2C 영역에 있는 전통의 제조 또는 서비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그 DX에 대한, 즉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련된 디지털 기업의 성장 속도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업들의 파산 소식, 사실 올해 5월에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그다음에 그런 전망치에서 최대 8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즉 이것을 원화로 표시하면은 1경 800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엄청난 수치가 전 세계 GDP의 몇 %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극심한 경제 침체와는 대도적으로 디지털 기업들은 급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든 것들은 왼쪽에 보시면 포춘 500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제조사나 유통 서비스 기업들이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평균적으로 20년 정도 소요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우버 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은 8년, 페이스북은 5년, 테슬라 4년씩으로 10년이 안 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1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성장과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가 이제 한 자기의 MS의 전체 인터널 브리핑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슈로 돌고 있는데요. 나델라의 이벤트는 2년 정도 이상 걸릴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경과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단 2달 만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대면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봉쇄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다음에 갑자기 우리의 생활 환경이 전환되어야 됐고 또 이커머스의 인형이 폭증했기 때문에 또 재택근무와 온라인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예기치 못하던 사회적 봉쇄가 디지털 전환을 급속도로 앞당겼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나델라의 멘트는 놀라움과 동시에 그 밑에 있는 저변의 것들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보고 산업의 변화의 흐름을 보고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많은 비대면과 이커머스,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에 관련한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많이 상승할 거라고 했던 여러 가지 외신 뉴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8월 초, 즉 한 7개월에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상황과 확산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 즉 이것을 다시 기업 가치의 기준으로 한번 변화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업 가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장된 전체 주식수를 거래되는 주가로 환산한 것을 다시 원화로 또 환산했을 때를 한번 비교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기업 중에 몇 가지 정도, 즉 애플의 경우는 작년 말에는 한 1259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2340조, 즉 86% 정도 기업 가치가 7개월 만에 성장을 했고요. 아마존은 8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1246조 원에서 1879조 원으로 50% 이상 성장했어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황태자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주로 알고 있는 넷플릭스와 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159조 원에서 현재 252조 원, 58% 이상 기업 가치가 성장을 했고, 줌,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는 일상화된 화상회의의 기본 툴이죠. 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22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였는데요. 지금은 91조 원이 넘었습니다. 즉 340% 이상의 기업 가치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8월 말 기준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몇 개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수치보다 더 많이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얼마나 크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 비포 코로나인 상황에서는, 즉 기존의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한 보조적 또는 보완적 역할이 핵심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IT 기술을 갖고요, 생산성을 높이거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자동화나 아니면 잔산화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디지털 전환의 주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제는 생산성 효율성을 넘어서 일상생활을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 전반의 생활 환경과 시장 환경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 환경조차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은 변화의 중심 또 핵심, 시장 입장에서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그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개념적 적용을 넘어서 산업 데이터에 눈을 기울여야 할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업 데이터에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는 산업 데이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업 단위 또는 산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정말 다양하고 대용량의 산업 데이터들은 이제는 미래를 이끄는 신성장 동력원의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이래의 성장 주도권은 결국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기업 또는 개별 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 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 진흥화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그 산업 진흥화라는 것은 결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또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나 AI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밸류 체인 전반에 접목을 해서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를 추진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산업 단위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서 산업 전반에 데이터나 네트워크 AI 기술을 접목을 하는 것을, 즉 밸류체인 전 과정을 혁신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또 이를 통해서 나아가서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서 혁신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차원이 산업 진흥화에 관심을 둘 그 중요한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산업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설문조사된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들은요, 산업 데이터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해서 제조 공정이라든지 또는 제품 개발, 생산, 유통이나 소비 등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밸류체인 전반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산업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그런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6%, 거의 95%가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 즉 산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이 정말 산업 발전에,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유형에 대해서는 단일 기업의 공정 단계, 즉 기업 내부에 대한 단계가 많죠. 또는 밸류 체인 내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 있을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이유, 왜 그렇게 볼까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는 것은 전문 인력이 아직 부족하고, 또 관련 설비나 기술이 좀 부족하고,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산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무엇으로 보시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데이터 활용 단계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는 단계에서 그 중요성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산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비즈니스를 혁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산업의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업 융합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과 비즈니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산업 또는 산업 융합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 좀 플랫폼으로 기반을 한 공유경제, 구독경제 같은 예전에서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 아이디어 또는 기술 융합에서 출발해서 서비스 간 융합으로 이어졌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비즈니스 간 융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궁극적으로 산업 융합 통해서 산업 간 융합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들은 소비자 또는 고객, B2C, B2B, B2G를 넘어가는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계속 맞물려서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이루어져야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엔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언제부터 있었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가전제품 박람회 CES에서 이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기네 자동차를 출품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 사진들은 각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출품한 제품들인데요. 이것은 모토쇼가 아니라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출품한 것이죠. 이들이 출품한 제품은 차량이 아니라 AI를 탑재하고 인터넷과 또는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여러 작업 환경이 가능한 커넥티드 카라는 전자제품의 개념에서 출시했다고 나온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인 구글은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제조업의 대표적인 상품인 자동차가 아니라 커넥티드 카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터미 힐피거, 섬유 의류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패션업계의 대표적 브랜드인 터미 힐피거는 섬유 브랜드 박람회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충전이 가능한 태양광 방수 자켓을 출시를 했습니다. 즉 이제는 원래 업종이 원래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할 정도로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산업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비즈니스 모델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하버드대 교수들이 언제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잠재적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또는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때, 또는 시장의 니즈는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없을 때, 그리고 혁신 역량으로 무장된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즉 정리를 하자면 고객, 제품 또는 서비스, 또 기술, 산업 시장 환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가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런 중대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요즘 적용하고 있는 AI라든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객의 니즈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디지털 기업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제조기업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 아니면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런 전환하는 모습들을 장표로 보시고 계신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전통 제조기업에서요, 제조 공정 또는 제품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갖고 단일 기업, 자사를 위한 거죠. 자사 서비스, 즉 인하우스의 관점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 형태입니다.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제조 공정에서 획득한 산업 데이터를 자사 공급가치 사슬의 최적화, 즉 생산성이나 비용 절감 등에 활용한 그런 효과를 만든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멘스, 또 독일의 만, 그 다음에 화학 제품의 공정의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공정 최적화를 하거나 솔루션을 만들어냈고, 아니면 그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갖고 통합 운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자차 개선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신소재 개발에 대한 비용이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갖고 왔죠. 여기에 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캐터필러입니다. 세계 중장비의 대표적인 그 제조사인 캐터필러사는 자기네들이 만든 중장비에 IoT 센서를 부착을 했고요. 또 인터넷 아니면 또 위성통신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을 해서
제품 부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부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장비가 어느 공장 또는 어느 공사 현장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장비 위치를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축을 했습니다. 즉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 부품을 모니터링하거나 또 이를 통해서 예방 보수할 수 있는 시기 같은 것들을 조정이 가능하고 고객사한테 전달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장비들이 어디에서 어느 사이트에 있는지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노력들이 자신의 제품의 밸류를 높이는 데 쓰여진 거고 이것은 고객사로부터 더 충성된 고객이나 더한 추가 서비스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쪽에 있어서는 제품 매출에 대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산업 데이터를 공유, 쉐어링하고 재사용해서 신규 B2B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것하고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이거는 자사를 위한 인하우스 모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은 영국의 에너지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지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지오는 각 가구별로요. 에너지 소비 가치, 뭐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소비 측정 기기를 부착을 해서 여기서 확보한 소비량의 데이터를 소비자의 동의, 즉 동의를 받고 익명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이래서 빅데이터 가공을 통해 가지고 다른 에너지 판매 기업,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스 회사가 될 수 있고 전기 회사가 될 수 있죠. 여기다가 판매를 하고요. 또 유틸리티 기기를 만드는 기업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에 보시는 그 회사는 조금 더 독특합니다. 이 회사는 네덜란드의 벤텐본 아이다르데펜이라는 농업 기업입니다. 즉 농경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관리하고 농작물을 직접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토양과 농작물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이걸 가능한 IoT 모듈들을 설치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 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같은 업종, 관련 업종이지만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농업화학 기업, 즉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의 종자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종자 기업에게 판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린 브리지스톤은 타이어 기업입니다. 타이어를 만드는 타이어 제조사인 브리지스톤은 자신의 타이어 내부에 제품 타이어 내부에 IoT 센서를 부착을 해서 도로의 표면이나 아니면 노면의 상태 그 정보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가공을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 유지 보수 전문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위의 세 가지 사례는 자사의 제품, 즉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타겟을 한 게 아니고요. 확보한 산업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나 또 다른 업종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도 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세계 4대 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성장 전략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리는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산업을 다시 발전 상태에 이끌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두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 수요청에서 보면은 적시에 적절한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지 소재 등의 10대 주력 사업 분야 또 이제 30개 분야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과 활용하는 과정에 생태계를 만들고요. 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산업 밸류체인의 고도화에 필요한 선도 사례를 만들거나 지능과 고도화하는 진호원 체계를 만들고요. 또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 3대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IoT 베이스의 가전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능형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례가 가능합니다.
IoT 가전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뭐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여기에 또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의 협업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 산업 현장에서 공정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단에서 확보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AI 분석이나 아니면 다른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자사의 제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만들거나, 즉 고객 맞춤형 서비스 형태를 도입을 해서 산업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곳, 이런 것들을, 즉 신제품 서비스 창출 사례를 많이 만드는 이런 생태계에 중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진흥화 시대, 즉 산업 단위의 디지털 전환의 시대, 이런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이라는 것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 그 이상의 것입니다. 즉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이고 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중 자사, 단일 공정, 단일 기업 단위의 인하우스 효과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종 아니면 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또는 이업종 간에 이런 형태의 그 새로운 비즈니스, 융합형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혁신의 기회를 확보하는 데 그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 데이터, 또 이제는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업종 분야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을 또 다른 패턴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 데이터는 이제는 비즈니스 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고민하고 또 많은 실행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